네, 안녕하세요. 공단기 연구사 문동일입니다. 자, 오늘 2021년 지방직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시험 보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시험 직전에 D-30일 해서 문단속 과정을 쭉 진행하면서 아침마다 이제 응원글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 댓글 보면서 이제 피드백을 쭉 받고 응원하면서 쭉 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느껴왔던 거예요. 여러분들 되게 고생 많으셨고요. 네, 그리고 불안감도 이겨내야 되고 긴장감도 이겨내야 되고 그래서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시험이 좀 열심히 했는데 좀 쉬워서 생각했던 것보다 평이해서 좀 너무 안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텐데 한국사랑 과목 자체가 그래요. 좀 어렵게 나올 때는 변별력 있는 그 문제를 맞춰야 되는 그런 시험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될 때는 우리가 공부한 한도 내에서 정확하게 문제를 빠르게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단축시켜서 선지가 긴 영어, 그 다음에 국어 이런 데 시간을 충분히 좀 투자해서 시간적인 우위를 결국에는 이제 모든 과목을 고르게 잘 봐야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략을 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전체 난이도 볼 때는 좀 평이한데 한 문제 정도가 좀 까다로웠다라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6번 문제인데 연개소문 관련된 사료예요. 근데 이 사료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모의고사 과정에서 쭉 따라오시면서 좀 여러 차례 봤을 겁니다. 뭐 하프에서도 다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요 사료, 요 정도가 좀 까다롭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합격선은 시험장 체감 난이도를 생각했을 때 95점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총평을 해드렸고요. 그리고 문화사가 한 3문제, 네, 3문제. 그 다음에 근현대사가 7문제. 근현대 비중이 조금 그래도 한 문제 정도 더 나온 케이스고, 그리고 좀 더 쉽게 느껴졌던 포인트는 뭐냐면 단답형 문제들이 나왔어요. 보면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 그럼 여기서 정답을 고르고 시간도 많이 줄어들고 그러니까 한국사가 좀 더 좀 쉽게 느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하나씩 해설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1번. 다음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써 있는데 먼저 첫 번째 은력이라는 표현이 있고요. 은력을 썼고 그 다음에 노래하고 춤추는데 이를 뭐라고 한다? 연고라고 한다. 네, 12월에 연고하면 부여죠. 근데 이제 사료를 하나 더 줬는데 요거 출제가 한번 된 사료예요. 부여의 짜투리 특징 볼 때는 흰옷, 그 다음에 은력, 그리고 순장, 많을 때는 100여 명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흰색 옷을 입었다라는 요것도 기출사료입니다. 그래서 부여 관련된 문제가 되겠고요. 1번 가족 공동무덤하면 옥저죠. 그 다음에 읍군삼로 왕이 읍군 어디죠? 옥저, 동해죠. 그 다음에 가축의 이름을 딴 사출도 마가, 우가, 구가, 저가 하면 요게 부여가 되겠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선지는 천군소도 하면은 재정 분리해서 4만이 될 거고요. 네, 그래서 1번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자, 가 나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요새 가야 쪽의 시험 문제가 전기맹주 금관, 그 다음에 후기맹주 대가야 둘을 비교하는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냥 가야 전체를 물은 평이한 문제입니다. 난이도를 일부러 조금 낮춘 문제예요. 그럼 보면은 구지에서 이상한 소리로 부르는 것이 있다. 그래서 구지가 사료죠. 그렇죠? 그래서 하늘에서 상자가 내려왔고 알이 6개 있었고 그중에 캡틴이 누구다? 김수로다라고. 그래서 넓게 보면 가야고요. 그리고 거기서 좁히면 무슨 가야? 전기맹주인 금관가야 문제가 될 것이다. 그럼 이제 선지 보겠습니다. 4번부터 볼까요? 정사 암회하면 백제죠. 그리고 중앙에는 태학, 지방에는 경당하면 고구려죠. 그리고 박석김 로테이션 그런 신라가 되어 있고요. 나중에 김씨단독하면 뇌물, 마립간이 되어 있고요. 정답은 1번이죠. 해상교역을 통해 철을 수출했다. 그래서 규격화된 철 덩이새를 어디에? 낙랑과 외에 큐슈에. 그게 고대 해상교역로였잖아요.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은 이런 게 이제 단답형 문제죠. 보시면 중서문화성, 중추원의 고위 관료들은 도병마사와 가에서 중요한 일을 논의했다. 제추회의 얘기죠. 그럼 제추회의는 도병마사, 그 다음에 식목도감. 그래서 식목도감 고르면 되는 정답은 4번이에요. 더 읽어보면 식목도감은 제도와 격식.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식목도감에 식자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격식 법제,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제추의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고려는 특히나 외침이 끊이질 않기 때문에 대외관계사가 되게 잘 나온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외침이 끊이질 않죠. 거란, 여진, 몽골, 그리고 국민왕 때 홍건적에다가 이후에 왜구와의 주요 전투들까지. 자, 그럼 볼게요.
건국초부터 북진 정책을 추진한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가를, 자 누구죠? 거란이죠. 그죠? 자, 그래서 거란 관련된 거 쭉 보면은 1번 강조의 정변을 구실로 고려를 침략했다. 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거란의 1차는 성종이 성종에게 서희의 외교 담판, 2, 3차는 현종 때, 2차 키워드가 강조의 정변 구실로 쳐들어왔다. 흥화진에서 양규가 활약했다. 최종 합의 조건은 현종의 친조였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3차는 강감찬이고요. 귀주대첩. 그래서 거란 맞고 그중에 정확하게는 언제? 2차가 될 것이다. 2차 안에서 순서까지 물으니까 강조의 정변 구실로 쳐들어왔다 잊지 마시고요. 목치고 현종 안 쳤다. 동북구성 얘기하면 여진이죠. 그리고 다루가치는 감찰관인데 몽골이고요. 그리고 쌍성 총관부를 두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몽골이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고려는 외침이 끊이질 않아서 대외 관계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네, 요거. 자, 4번의 정답은 1번. 자, 그다음에 5번 볼게요. 가해들할 기구로 옳은 것은 써 있습니다. 무릇 관직을 받은 자는 오품 이하일 때는 서경을 고려해서 발급한다. 서경권. 서경권은 동의권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사간원과 가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양사 또는 대간이라고 한다. 뭐죠? 사헌부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교서관은 교서가 아니라 서적관은 인쇄, 출판. 그리고 승정원이랑 승문원은 비교되는 거 아시죠? 그렇죠? 승정원은 비서고요. 승문원은 외교문서다. 그죠? 정답은 사헌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밑줄진 그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써 있는데, 자, 요거. 그가 왕에게 아랬다. 삼교는 소체 발과 같다. 하나라도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쭉 보면은 도교는 아직 번성하지 않아서 도수를 갖추었다라고 할 수 없다. 당의 사신본에 도교를 끌고 옵시다. 도교를 띄웁시다. 연개소문은 도교를 띄웠죠. 왜요? 기존의 귀족을 누른다. 귀족과 연계된 불교를 같이 누르겠다. 그래서 도교를 띄운 거죠. 그래서 열받아서 뛰쳐나간 보덕, 열반종, 교종 5교 중에 하나, 네, 그 얘기까지 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연개소문, 이거 우리 하프에서도 다뤘던, 모의고사도 다룬 사료인데, 자, 이건 연개소문이고요. 당과의 동맹을 체결한다. 김춘추죠. 천리장성 축조를 맡아 수행했다. 네, 맞습니다. 공사 감독관이었다. 기타 연개소문 관련된 키워드는 역대 망리지 가운데 나는 탑이다. 대망리지. 그리고 동부대인 대대로의 아들이다. 이것도 사료로 나온 적이 있었죠. 그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살수대첩 612, 네, 이거는 우리 을지문덕이고요. 남진정책 한성 점령했다. 이거는 우리 장수왕 되겠죠. 정답은 2번. 네, 요거 사료. 요거. 자, 그다음에 7번 보겠습니다. 자,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세속에도 5개가 있으니 세속오개 얘기죠. 그래서 원광 하면은 진평왕 때 인물이 될 텐데 원광은 2가지 기억하자. 화랑의 계율을 만들었다. 그게 바로 세속오개.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걸사표죠. 이른바 우리가 이론 정리할 때는 고구려 A 공격에 대한 A 다시다라고 해서 수의 군대를 청하는 글. 그걸 받아든 수나라가 안 그래도 공격하려고 했는데 병력을 늘렸다. 그랬다가 크게 깨진 게 612에서 살수대첩이다라고 했을 거예요. 거기 관련된 문제죠. 자, 그래서 1심 하면은 원효죠. 1심, 화쟁, 정토, 아비타 이런 게 전부 다 원효 키워드죠. 틀렸고. 그리고 화음을 쓴 법계도 하면은 이거는 의상이죠. 그리고 수의 군대를 청하는 글 하면은 이게 걸사표고요. 원광. 정답은 3번. 왕호 천축국전 하면은 해초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네. 그래서 7번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이런 게 또 단답형 문제죠. 북학의를 조수해서 청의 선진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 북학의 하면은 박제가고요. 그럼 1, 2번은 틀렸죠. 그리고 해동 역사. 이거는 늘 한 줄이죠. 한치훈의 해동 역사는 중국, 일본, 다양한 외국자를 참고했다. 그리고 기전체다. 이런 부분들을 건드리는데 그래서 박제가 그다음에 한치훈. 정답은 3번이 되겠죠. 단답형이죠. 원래는 요 정도 문제는 그냥 선지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는 단독으로 이렇게 좀 평이하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순서 문제인데요. 순서 문제. 다음 사건을 시기순으로 바르게 내는 것은 정중부 이방의 정변을 일으켰다. 이거는 무신정변이고요. 그리고 이 2개는 무신직공이 들어가서죠. 그리고 라번에 보시면 이자겸이 척준경과 더불어 난을 일으켰다. 이게 모순 원해서 이자겸의 난. 그러면 우리가 고려를 볼 때 고려는 전체 시기를 몇 개로 나눴다? 5개 시기. 이 안에 집어넣으면 되죠. 호족, 문벌기족,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마지막에
신진사대부. 그 가운데 무신집권기 40년이 대몽항쟁기, 그 다음에 원간섭기인데 먼저 라번이 제일 먼저입니다. 라, 모순 원, 이자겸, 모순 투, 묘청. 라는 여기죠. 그리고 무신정변이 1170 여기고 가. 그럼 이제 두 개 순서만 잡으면 되는데 최충원의 집권이 되어 있고요. 나는. 그리고 충주성에서 천민이 몽골군에 맞서 싸웠다. 우리 몽골의 침입이 누구 때죠? 최후잖아요. 최후. 그죠? 그러니까 최후 이후가 되는 거죠. 이건. 그래서 순서상 나가 더 빠르다. 그러면 순서대로 볼 때 라, 가 잡고 그 다음에 나가 빠르니까 나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죠? 네. 순서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간단한 문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0번 문제 볼게요. 자, 지역사가 오래간만에 나왔는데 가 지역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나는 사만산천의 음덕을 입어 대업을 이루었다. 그리고 가는 좋은 곳이다. 그래서 100일 이상 머물러라. 자, 이거는 훈요 10조의 내용인데 서경을 중시하라. 그래서 100일 이상 머물러라. 서경 어디죠? 평양이 되겠죠. 평양.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시면 대장도감 설치 제주대장경 하면은 이거는 강화도죠. 최후가 강화도에 가서 대장도감에서 만들기 시작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진울 수선사 결사하면 이건 순천이에요. 순천. 둘 다 틀렸죠. 그리고 망이망소에는 공주 명학 소죠. 그죠? 그럼 이제 하나 남았네요. 정답은 4번이죠. 그래서 자비령이북 동령부. 여기가 서경이 될 것이다. 지역사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은 문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의 역사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고려시대 역사서 가운데 제일 중요한 특이급을 골라봐라. 그러면 그거는 삼국사기죠. 그래서 거의 관련된 사료인데 삼국사기에 대해서는 제가 그랬죠. 사료는 3단계다. 첫 번째, 신부식은 아래옵니다. 김부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늙은 신에게 명하여. 삼국사기는 관찰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까지 기억하면 절대 포인트가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쭉 보시면 왕께서는 왕이 시켰네요. 쭉 내려가다 보면은 예전의 기록, 고기의 기록은 문체가 거칠고 졸렬하다. 포인트 단어죠. 예전의 기록은 거칠고 졸렬하다. 그래서 내가 해와 별처럼 빛나는 역사서를 만들고자 한다라고. 그렇죠? 키워드 다 나와 있죠. 이게 문제 볼 때 위에 주고 밑에 안 줄 때 있고요. 밑에 주고 위에를 안 줄 때가 있어서 이렇게까지 잡아놓으면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삼국사기입니다. 인종 때 김부식이 쓴. 자, 불교 중심 신화설화를 삼국유사죠. 그 다음에 유교적 합리주의 기전체다. 네, 맞습니다. 삼국사기는 기전체, 유교적 합리주의, 현존 최고 역사서, 그리고 계승의식은 신라 계승의식이다. 정답은 2번이죠. 그리고 단군조선은 단군조선을 우리 역사의 시작으로 본 통사이다라고 하는데 이거 틀렸죠. 그죠? 삼국 얘기만 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최초의 관찬통사, 동국통감 같은 데서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진흥왕의 명을 받아 이사부가 나오면 흘리고 거칠부를 찾자라고 했던 이거는 국사가 되겠죠. 국사.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삼국사기는 기전체, 현존 최고, 유교적 합리주의, 그리고 신라계승의식까지. 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1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왕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우리 95+5에서 그대로 같은 사례가 나왔었는데 문무왕이 외병을 진압하고자 가문사를 처음 창건하려고 했지만 끝내 완성을 못했죠. 그리고 용이 됐대요. 뒤이어 즉위한 문무왕의 아들이 누구냐? 아들이 완성을 했다. 쭉 나오죠. 누구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문왕. 그래서 가문사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문왕에서 신문왕의 업적 쭉 고르면 될 텐데 건원 법풍왕이죠. 이번에 국학의 설립. 네, 맞습니다.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귀족의 경제권을 뺏는다. 기역, 니은, 순서, 관료전의 지급, 노급의 폐지. 기타 나머지는 아버지가 통일을 완성했으니까 체제 정비죠. 구조소경, 구서당 십정, 대하로서 국학까지. 그게 바로 정답 선지죠. 정답은 2번. 자, 정절의 지급 성덕, 그리고 진골 출신 최초 하면 이건 무열이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원래 신라 중대독에서는 90% 정도는 신문왕에 집중되는데 거기 관련됐고요. 그래서 가문사를 이번에 사려줬죠. 만파식적은 몇 차례 줬죠. 근데 가문사는 처음 줬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어렵진 않죠.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밑줄 친 왕의 재위 기간의 사실 옳은 것은 왕은 노론, 소론, 남인을 두루 등용을 했고 그리고 초계문신제 내용. 그리고 서울 출신 검서관 내용까지 유득공, 이덕무,
박제가, 서희수 누구죠? 정조죠. 그래서 정조 관련된 문제고요. 동학의 창시는 1860해서 철종이죠. 근데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가 처형당한 건 64에서 대원군 때예요. 1번 틀렸고. 그 대전 희흥통, 흥선대원군이죠. 틀렸고. 정조는 통통통이죠. 영조는 속속속, 정조는 통통통해서 신해통곡.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홍경래라는 1811에서 세도정치 순조 때가 될 거고요. 네, 그래서 13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문제 14번. 여기부터는 근현대사인데 이번 시험 좀 특이했던 건 대원군 관련 문제가 두 문제나 있어요. 두 문제나. 자, 볼게요. 14번. 가 인물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철종이 죽고 고종이 어린 나이로 왕이 되자 가가 실권을 장악했고 경복궁도 중건했고 원납전도 거두고 누구죠? 대원군입니다. 자, 대한국 국제는 독립협회 해체 이후에 99년 세트. 독립협회 해체시키고 법규 교정소에서 대한국 국제 나는 황제다. 너도 황제니 우리는 대등의 한청 통상조야. 이거는 99년도 대한제국이죠. 그리고 서원철폐. 네, 맞습니다. 한국사에서 서원 건드린 건 둘이에요. 영조랑. 그죠? 서원정리, 산림인정모태, 이조전랑의 특권 폐지, 그리고 서원 및 만동묘 폐지까지 누구죠? 대원군이죠. 정답은 2번이죠. 그리고 3번 우정국 개국 축하연 정변, 갑신정변. 그리고 조선 책략 들어온 거는 2차 수신사 누구다? 김홍집이다. 그죠? 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5번 보시죠. 15번. 자, 가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탑골공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독립선언식을 거행을 했다. 그래서 쭉 나오고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저렇고 그리고 이제 가가 만들어졌고 가는 구미위원부를 설치했다. 미국 지역의 구미위원부, 프랑스의 파리위원부 뭐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죠. 임시정부. 1번 대동단결 선언은 중국 상하이 지역에서 발표했죠. 17년도에. 그죠? 임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첫 선언이에요. 임정 전이죠, 이건. 그죠? 그리고 국내 연락을 위해 교통국, 연통제, 교통국, 이륙양행, 백산상회 이런 거 키워드를 쭉 봤었죠. 국내랑 연결한다, 통한다. 2번이 정답이죠. 네. 그리고 신흥무관학교에 설립하면은 경부신 이회영. 이회영은 신민의 멤버니까 넓게 보면 신민의 쪽 주제를 이어지고요. 그리고 조선혁명선언 강령으로 삼아 의열투쟁을 이거는 의열단이 되겠죠. 그래서 구미위원부를 키로 잡고 그런 다음에 교통국. 네, 정답은 임시정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6번. 자, 가시계 사실 옳은 것을 써 있는데 제너럴 쇼모로 우리가 대원군 집권기 대외 정책 얘기할 때 두 문자가 병제, 병호, 신, 병문안 정량, 신광어까지 봤을 텐데 병제, 제너럴 쇼모로 병오, 신, 광성보를 공격했다. 신광어에서 이건 신미양류잖아요. 신미양류. 자, 그럼 이제 내용들 보시면 첫 번째 고종이 홍범 14조를 이거 언제? 가보 2차 94년 12월에 시작할 때 발표. 그래서 틀렸고. 그리고 운요 사건은 강화도주약 딱 1년 전 직접적인 배경이죠. 75 틀렸죠. 그리고 오페레트 도구라면은 병제, 병오신 그러니까 사이에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모군란은 82년도니까 뒤로 가야죠. 정답은 3번. 그래서 대원군 문제가 아까 우리 문제 14번 문제, 그 다음에 이어서 16번 문제까지. 그래서 두 문제가 대원군 문제로 이번 시험에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16번까지 봤으니까 그 다음에 17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죠.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20년대 국내에서는 보면은 자치운동이 대두됐고요. 대표인물은 광수가 있죠.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이를 경계하면서 사회주의 세력과 연대했다. 그리고 사회주의 쪽은 정우의 선언 발표했고 그리고 합쳐서 이 단체를 만들었고 회장은 누구다? 이상재다. 뭐죠? 민족유일당 최대 합법단체 신간회다. 신간회는 27년도에 시작해서 끝나는 건 31이고 문제를 쉽게 내면은 신민회가 틀린 선지로 들어오고요. 일반적인 문제는 신간회의 활동을 묻는다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신간회가 지원한 대표 활동이 29년도에 광주 학생 항일운동, 원산 노동자 총파업이 있다. 이제 그 내용을 기억하고 선지들 보면 물산장려. 신간회 활동 묻는 문제는 제가 포인트가 뭐라고 했냐면 결국에는 연도예요.
최대 단체이기 때문에 존속 기간의 활동은 다 지원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31년도에는 자발적 해체에서 해외 소가 되는 거죠. 그죠? 물산장려 20년대 초반, 밀립대학 20년대 초반 둘 다 틀렸죠. 그죠? 그리고 분화로도 운동 나오는데 뭐 시기는 보면 우리 조선일보의 문자 보급 29에서 34. 그리고 분화로도는 31에서 34. 그죠? 애매하죠. 이거 관련 없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시면 광주 학생 나오는데 29년도니까 맞죠. 그래서 광주 학생 항일 운동 광주. 원산 노동자 총파업 원산. 기타 단천 산림조합 시행령 반대운동. 갑산 화전미랄살 사건 진상규명운동. 일본인의 조선인민 반대. 그죠? 동척의 폐지 주장. 그리고 자매단체로 근우회가 있지만 여성계 활동도 이들이 한다.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는 쭉 묶어서 봤을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문제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7번의 정답은 4번. 자, 이제 18번 볼게요. 자, 다음에 내용이 담긴 조약에 대한 설명 나오는데 을사조약은 워낙 중요하니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을사조약의 3개 조항을 다 보자 그랬어요. 첫 번째, 동경의 외무성을 경유하여. 두 번째는 중개가 포인트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통감부를 2대, 통감은 오로지 외교만. 처음에는 외교만 했죠. 근데 이게 권한이 확대가 되는 게 3차 신협약이다라고 했었죠. 그게 바로 차관통치고. 그러니까 보면 통감을 2대, 통감은 전적으로 뭐만, 외교만 한다고 써 있잖아요. 뭐죠? 을사죠. 우리가 이른바 2차 협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독부 설치는 국권 피탈이고요. 헤이그 특사 파견 직후 일제의 강요로 이건 3차 신협약이죠. 그리고 방공령 시행 전에 미리 통보해야 된다는 합의가 이거는 방공령 규정 얘기인데, 그죠? 83년도 개정된 통상장정이죠. 네, 결국의 정답은 4번이죠. 일본의 중재 없이 국제적 성격을 가진 조약을 체결할 수 없다라는 내용. 네, 외교권 관련된 내용이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제 을사조약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볼게요. 자, 가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1945년 12월 그의 마지막에 미영소가 뭐였다? 모스크바 삼상회의. 또 미국과 소련이 가를 개최할 것이다. 임정순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서 이듬해 봄이죠. 46년 3월에 미소공의 1차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미소공의, 미소1. 그렇죠? 자, 1번. 미소 양측의 의견 차이로 결렬되었다. 네, 맞습니다. 1차는 왜 결렬됐죠? 참여단체 성격 문제로. 미국은 모든 단체, 소련은 좌파만. 돌려서 모스크바 삼상회의 지지 세력만 가자라고 했었죠. 그리고 건준 관련 없고요. 민주공화제 재헌헌법 이거는 정부죠. 대한민국 정부. 그 다음에 유엔 감시의 총선거는 유엔 총회 결정이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였죠. 자, 이제 마지막 20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게 국가직에서도 논점이었는데 그대로 나왔네요. 그대로. 자, 4.19 혁명부터 유신헌법까지. 우리가 박정희 정부를 볼 때는 크게 3개씩으로 쪼갰잖아요. 제일 먼저 군정기 30, 40, 군 3, 4, 61에서 63까지 군정기, 72까지 30, 그리고 유신 4공화군 79까지. 근데 여기서 사건들을 볼 때 제가 포인트가 뭐라고 했냐, 이 분기점이 포인트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 발표하고 유신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뭘 주의하자? 유신헌법하고 물으면 이거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데 지금 문제는 유신헌법 공포 전이라고 하니까 7.4가 요 사이에 들어가 있죠. 그죠? 결국에 같은 해 안에 순서인데 제가 그 부분 주의하자 그랬죠. 그래서 여기 7.4 남북 공동성명 공동 퍼포먼스 발표하고 그리고 유신 들어가고 79년도 유신의 마지막은 YH, YS 부망쟁 11호까지 여기 순서. 그죠? 유신 시기 안에 사건들은 우리가 쭉 봤지만 실은 이 사건들이 같이 나온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분기점들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죠? 네, 거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국가직도 똑같은 논점이 있었어요. 자, 볼게요. 반민법은 48년 9월달 489. 그 다음에 시효 만료로 반민특위가 해체되는 것은 49년 8월달이죠. 그리고 재헌 요거는 이제 앞이죠. 그죠? 재헌국회 통과 주요 법안이니까. 두 번째, 7.4 남북 공동성명. 네, 맞죠? 요거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신 들어가는 거니까. 유엔 동시가입은 91년도에 유기핵 해서 틀렸고,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나오는데 이거는 신군부에 대한 저항이니까. 그죠? 이것도 틀렸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결국에 같은 해 안에 7.4 발표하고 유신 가는구나.
지난 국가직에서는 유신의 내용은 하고 유신 직전이니까 이걸 틀린 선지로 뽑았고 지금은 유신헌법과 앞에 4.19 사이에 하면서 얘를 정답으로 뽑은 거죠. 그죠? 그래서 같은 논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방직 20문제 모두 다 완료를 했고요. 일단 여러분들 너무 처음에 얘기 드린 것처럼 고생 많으셨고 혹시 해설 들으시고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제 카페나 아니면 공단기 질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지방직 해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